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상길 선생님입니다. 이제 어머니들 설명회 장소에서는 여러 과목들 들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수학 파트는 따로 영상으로 좀 어머니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여기 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 굳이 코로나에 대한 부주의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이 안 계시고 저 혼자만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어머니들 설명회 자료 드린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설명의 자료 드린 부분에서요. 이제 넘겨보시다 보면 제가 요번에 대기 영동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받으신 설명의 자료에서요. 2페이지 보시면 돼요. 2페이지 보시면 각 문항별로 제가 해석을 전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문항 1번부터 22번 문항까지 해서 상세 단원 그리고 난이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이 표는 언제 적용하는 거냐? 거기 적혀있는 그 표는요. 그냥 어머니들이 아 그렇구나. 영동고 시험은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를 관찰하시라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아이들 시험 볼 수 있도록 작년 영동고 시험지를 이제 첨부를 시켜놨어요. 시험지를 첨부를 시켜놨는데요. 이 시험지를 아이들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요. 그 시험은 일반적인 학교 시험에 맞춰서 50분을 보도록 진행을 조금 해주시고요. 50분을 보도록 진행을 해주신 다음 거기 있는 표를 덧대시는 거예요. 표를 덧대셔서 보시면 1번부터 22번 문항까지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상세 분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표를 통해서 얻으셔야 되는 정보는 우리 아이가 어디를 틀렸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난이도는 어느 정도에서 약함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 문항 난이도 쉬워요, 이 문항 난이도 어려워라고 해도 애들한테 들어갔을 땐 그 난이도가 어머니들이 듣는 혹은 제가 얘기하는 난이도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단 제가 제시한 난이도는 절대적 난이도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만약 그 문항을 틀리거나 그 난이도의 문항을 틀렸을 때는 실제로 그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넣어놓은 자료이므로 반드시 좀 표를 통해서 시험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일단 구성을 보시면요. 난이도에서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기본이랑 중간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 뭐가 별로 없어요? 상이 별로 없어요. 그쵸? 상이 별로 없다란 얘기는 시험에서 막 킬러로 쳐대진 않는다란 얘기예요. 킬러로 쳐대진 않는데 그럼 시험이 쉬운 거 아니에요? 시험이 쉬워요. 1학기 중간고사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을 드릴 때 아이들이 이제 영동고를 이제 진학하게 될 거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지만 실제로 영동고 1학기 중간고사는 쉬었다가 지금까지는 맞는 얘기고요. 기말고사를 통해서 등급 분류가 됩니다. 또한 같이 어머니들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 중간고사 쉬우니까 영동고는 쉬운가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고사가 쉬운 만큼 기말고사 땐 타이트해지는구나 라고까지 인지를 해주셔야지만 아, 영동고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 아이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의 마인드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출문항에 대한 난이도 해석은 어머니들이 조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봐주셔야 될 거예요. 3페이지예요. 3페이지에 있는 표는 어머니들이 참조하셔야 될 자료가 맞고요. 실제로 옆에 있는 난이도 보이시죠? 난이도가 중요해요. 옆에 있는 난이도와 부담의 정도라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거기 별표 쳐진 문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별표 쳐진 문항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틀릴 만한 문항들이에요. 별표 쳐진 부분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틀릴 만한 문항들을 제가 체크해 놓은 거고요. 만약 그 부분에서 틀렸다라 그러면 옆에 있는 이유를 같이 좀 읽어봐 주셔야 돼요. 4번이 틀려도 아이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기본 문항이지만 복소수 연산에 대한 기본 태도를 애들은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틀렸다라면 이건 아, 우리 애가 틀릴 수도 있는 문제구나가 아니라 반성해야 돼요. 반성하고 얼른 복소수 조금 개념 부분이라도 다시 봐 라고 코멘트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6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현실적으로 페이지상 6번 정도면 뭔가 쉬운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6번 문제는 어려운 문항이 맞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질 거예요. 따라서 여러 번 풀어봤다라면
아이 입장에서 이건 당연해 라고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8번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낚시성 문항이에요. 그럼 낚시성 문항은 아이들한테 낚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애들은요, 밑밥을 던지기도 전에 밑밥을 기다리는 물고기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낚시성으로 던진 문제들은 낚이는 포인트에 도달하기도 전에 낚여버려요. 따라서 만약 8번 문제를 틀렸다라면 우리 아이가 살짝 부주의한 성향을 가지고 시험을 봤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밑에 그 다음에 있는 별표들은 크게 뭔가 시간 소모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사실상 별표라기보다는 조금 시간 소모가 길 수 있어 정도로 인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난이도에 이제 제가 출처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출처는 좀 봐주세요. 기본 문제집 수준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어머니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센, 일품 혹은 시너지 등등에서 충분히 만나볼 수 있고 심지어 교과서까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문항들 정도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출처를 찾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것들 보시면요. 모의고사 변형과 올림푸스 고난도가 들어있죠. 근데 올림푸스 고난도가요. 생각보다 많죠. 영동고는요. 시험 특성상 올림푸스 고난도가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 하면요. 쉬운 문제조차도 올림푸스 고난도 출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60% 정도가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출제가 돼요. 선생님, 그럼 우리의 올림푸스 고난도만 파도 괜찮나요? 네, 영동고 입장에서는요. 올림푸스 고난도만 파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올림푸스 고난도의 출제율은 실제 높습니다. 높은데요. 아이들이 올림푸스 고난도만 풀다 보면 거기 적혀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라고 체크된 게 총 3문항 정도가 존재하거든요. 그 3문항에서 오히려 오답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푸스 고난도의 비중을 많이 두는 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병행을 해주셔야지만 올림푸스 고난도를 제외한 문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분석을 잘 안 해놓으세요. 근데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표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판단한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잣대는 되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조금 우리 애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예시문항들을 넣어놨어요. 예시문항들을 넣어놔서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문제들 보이시죠? 그럼 아이가 시험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뭐야? 엄마 시험지에 똑같은 거 있어. 라고. 근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 4페이지에 담겨있는 문제는 앞에 적어놓은 모의고사의 원본 문항이자 올림푸스 고난도의 원본 문항이에요. 그럼 그걸 변형해서 학교 시험을 냈는데 영동고는 지나치게 변형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변형을 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숫자 바꾸기가 제일 흔하고요. 구조도 바꾸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적혀있는 문항들은 그 비슷한 문항들, 올림푸스 고난도 출처의 문항들 중 일부만 제가 추출을 해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거보다 더 많은 문항들이 올림푸스 고난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 입장에서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어요? 올림푸스 고난도. 대신 뭐를 서브로 해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 알겠죠? 그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 영동고 시험에 대한 좀 총평이에요. 영동고 시험에 대한 총평으로요. 첫 번째,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 앞에 표만 보면. 근데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고요. 심지어 낚시성 문항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고 공부를 할 때는요. 반드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포인트. 이건 어머니들도 집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도 좀 쳐주시면 좋거든요. 올림푸스 고난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제가 굵은 글씨에 밑줄까지 쳐드렸어요. 그래서 올림푸스 고난도에 대한 문항은요.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요. 올림푸스 고난도만 그럼 풀면 돼요? 안 되죠. 이미 대부분의 학교들은 올림푸스 고난도로 시험을 본 학교들이 많고요. 올림푸스 고난도에 대한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그 학교 시험 문제들이 올림푸스 고난도에 대한 변형 문항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올림포스 고난도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도 풀어보시는 게 맞고요. 그건 아이들이 챙기긴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선 제가 직접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에 대한 변형 문항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단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최고 난도를 차지하는 4%, 5%, 4%라는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다행히도 출제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맨 마지막 페이지를 푸는데 집착할 게 아니라 앞에 것까지를 완벽하게 푼다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면 꽤나 괜찮은 공부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단 마지막에 적어놨죠. 올림포스 고난도에 집중하되 모의고사와 내신 기출에도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만 다 맞으면요 등급 높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을 주로 다루되 모의고사와 내신 기출 문항까지 다루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자꾸 높은 점수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얘기 보시면요. 1등급 점수가요. 굉장히 높게 잡혀요. 왜? 출처가 명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점수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100점 맞거나 100점에서 깎이는 정도여야지 1등급 선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자체를 높게 받으려고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애가 점수가 좀 낮아도 그래도 애들 비교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영동고도 수학 잘하는 애들 많고요. 영동고도 수학 잘하는 애들 많고 원점수 자체가 높게 나오게끔 출처가 명백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단 거기 마지막 1등급이 이제 중간고사에 안 갈리는 경우도 영동고는 꽤 많아요. 당장 재작년 생각해보면요. 만점자만 43명이었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럼 1등급이 안 갈리잖아요? 그럼 기말고사에서 갈려요. 그럼 영동고는 기말고사에서 가르기 위해서 뭐까지 사용을 하느냐? 기말고사에서 등급을 가르고자 했을 때는 그때 시험에 TOT 문항까지 들어와 있어요. 단 얘는 확실히 등급 가르기용이에요. 그럼 우리 애는 중간고사부터 뭔가 이거를 타이트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자면 저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기말고사 때 등급 가르기가 들어갈 땐 저거까지 참조가 들어갔다고. 그러니 벌써부터 저거에 포커스를 막 두면 오히려 어려운 거에 미쳐서 쉬운 걸 놓칠 수도 있는 게 영동고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고사에서 아이들 성적의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중요하고요. 반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또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동고 시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팩트고요. 시험 문항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 또한 크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대신 뭐가 되게 많이 출제된다? 올림포스 고난도가 많이 출제된다. 그렇다고 이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된 말로 진짜 큰일 난다. 속되지 않았죠? 이쁘게 말했어요 전.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선생님 옆에 TOT 쓴 거 뭐예요? TOT는 기말고사의 상황을 조금 봅시다. 기말고사의 상황과 우리 아이들의 실력,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고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류가 조금은 된 편이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설명회를 드리는 거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비슷할 확률은 높아요. 선생님 그럼 중간고사에서 등급이 안 갈릴 확률이 생각보다 있다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 지금 기말고사 부분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중간고사 부분은 아이들이 수학을 선행을 했으면 계속 다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화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도형 쪽이다 보니까 싫어하는 아이들은 도망가기 쉽고요. 잘하는 아이들도 귀찮으니까 안 풀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기말고사 때는 모든 점수도 떨어지고요. 모든 점수가 떨어지면 등급은 오히려 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애들의 원점수 자체가 떨어지면 내가 조금만 잘 봐도 등급 올리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올림포스 고난도만 하지 말고 모의고사 문제와 내신 기출 문제를 병행하고 기말고사 때 TOT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힘이 실릴 확률이 높으니 기말고사에도 지금 2월 동안은 파워를 많이 쏟아야 된다가 팩트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약 3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 안에 도형 못 끝냅니다. 지금 힘 주세요. 무조건.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동고는 매해 아이들을 수업을 해왔었고요. 영동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연합반에서 진행하셔도 충분해요. 연합반에서 진행하셔도 충분하되 당연히 영동고 학생들을 위해서 챙겨주는 것들이 있죠. 영동고 학생들을 위해서요. 첫 번째, 올림푸스 고난도. 그냥 줄여서 올고라고 쓸게요. 올고의 변형 및 유사문항. 은 중간중간에도 제공하고요. 파이널 때 한 번 더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올림푸스 고난도를 기반으로 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되요. 여느 학교에서 봤던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변형 또는 창작해서 시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은 이 정도의 자료를 받게 될 거고요. 그거 외적으로 제가 뭐 해달라고 했죠? 모의고사 서브로 쓰고 반드시 내신 기출 시간 소모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 이건 연합반 정규 수업 때 제가 다루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반은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요, 애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애들 3등급만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애들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제 몸이 부서지면 안 되겠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1등급을 위해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난이도는 높을 수 있어요. 단 아이의 의지만 있다라면 제 수업은 아이한테는 최고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 그리고 지식, 그리고 내용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전부 다 전달을 할 거여서요. 저는 이제 연합반을 수토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수토반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해요.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반에선 수업 전후로 당연히 클리닉은 붙어요. 수업 전후 클리닉을 붙지만 숙제량이 워낙 많아요. 수업 전후에 제가 직접 클리닉을 붙는 건 당연하지만 숙제량이 워낙 많아서 클리닉의 량도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추가적인 클리닉이 요구가 돼요. 이제 추가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요일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조교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저 추가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언제든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일요일날, 요즘은 애들이 워낙 바빠서요. 일요일날 2시부터 8시까지에도 제가 클리닉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원하는 때 아무데나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매회 시험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수토반 학생들이 이미 잘해요. 수상을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영동고를 간 친구도 있지만 영동고가 아닌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친구들 통틀어서 저는 시험을 잘 보게 해야 되는 선생님이고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수업은 타이트하게 나가기 때문에 내신반 개강과 동시에 매회 시험을 진행을 해요. 시간 연습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시험이에요. 뭔가 시험이란 체제가 방해된다.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 언제까지 아이랑 협의하실 수 없어요. 공부는 협의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회 시험은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반이며 뒤에 적혀있는 7페이지의 진도표는 이제 학교에서의 진도에 따라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크게 엇나가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마지막 8페이지 봐주시면요. 수업 교재, 테스트 구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어놓은 상태예요. 단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포커스를 주는 문제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신 연합반 같은 경우는 항상 개인 숙제, 학원 숙제를 제외하고 개인별 문제집이 하나 붙어요. 개인별 1 문제집이 붙습니다. 그럼 영동고에서는요, 올림푸스 고난도가 되겠죠. 미리 내신 전에 2번을 풀고 이런 자료 소화하고 그거 변형된 실전 모의 풀어보고 그렇게 해도 영동고는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건 확정일 수 있지만 그런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많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까지 병행해 주는 수업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모의고사, 내신 기출.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영동고는 표점 자체가 생각보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갭도 있고요. 생각보다 학업 분위기가 막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학업 분위기가 훌륭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서 휩쓸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기 초에는 학교에 남기는 것보다 학원에 남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되게 영동고 가는 어머니들인데 냉철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무슨 영동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동고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봐온 학업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릴게 학교 생활에 집중한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고 소중한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까지는요. 학원에 묶여두세요. 그냥. 학원에 묶여두시고 그거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하고 친해져도 안 늦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지내면서 친해져도 안 늦고요. 수학여행 갔다 와서 안 친해져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학원에 좀 묶여두시고 자꾸만 포커스를 두는 부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뒤에 시험지는 어머니 제가 첨부를 해놨어요. 첨부를 해놨는데 시험지만 넣어드린 게 아니라 시험지만 있으면 우리 애가 몇 점 맞고 뭘 맞고 틀리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해설지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고 아이들 걸 어머니께서 직접 채점하세요. 아이들은 채점하다가 스스로와 협의를 해요. 아, 내가 이건 뭐 계산 실수 맞은 거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직접 채점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번호는 제 번호예요. 제 번호인데 이쪽으로 시험지를 직접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모든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풀이과정과 함께 담겨있는 시험지를 보내주시면 이름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분석해드려요. 이건 이렇게 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풀이는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이 풀이는 맞는 풀일 수 있지만 서술형에선 감점이 클 수도 있습니다. 등등으로 분석을 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 굳이 문자에서 우리 아이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채점은 하고 앞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짧아요. 저는 고작 제 수업 얘기한 거 이게 다예요. 저 수토 6시, 10시 연합반 수업합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동고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올림푸스 고난도 잊지 말자. 두 번째, 그렇다고 이것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의고사랑 내신 기출을 병행하자. 근데 중간고사 때 등급이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린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등급 가르기가 들어가면 뭐까지 대비를 하자? TOT까지 대비를 하자. 그럼 그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푸스 고난도 대비랑 TOT 대비 변형문항과 유사문항을 다루자.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보자. 그건 누가 해주냐? 학원 선생님이 해줘야 되고 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런 행동들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커버를 할 거고요. 개인별 문제집을 시작으로 유사문항까지 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한테 미리 다 소화시킬 거고 현재 지금 잘하는 아이들이 수토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수토반에 들어가 있고 그 아이들한테 수업평은요. 그냥 수학을 다시 알게 되었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지만 우리 방학 때 이제는 방학 때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학기 중이 되면 굉장히 문제풀이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 진행했던 수업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필요한 부분은 영상으로 제가 진행을 하면서까지도 아이들을 최대한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급을 최대한 잘 맞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영상을 보실 때조차도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을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어요라는 얘기 안 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첨부 자료에 넣어놨고요. 어디 출처인지 그리고 출처의 문항 자체도 제가 직접 스캔본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건 비교를 해보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머니들 머릿속에 계속 잔류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계속 잔류. 올림푸스 관원도 모의고사 기출 기말고사 땐 TOT 가능성 변형 문제 대비해야 된다. 저 선생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학기 때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도를 할 거고요. 멘탈적인 부분도 케어를 잘 해요. 이제 조금 남성적인 선생님처럼 생겼잖아요. 뭔가 되게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글씨체 보이시죠? 글씨 잘 씁니다. 펜 보이시죠? 컬러풀해요. 굉장히 여성적이고 이제 섬세하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으로 인해서 무언가 불만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단 필요하신 건 반드시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영상 보고서 주먹 불 끈지면서 우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애가 옆에서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으려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여기 적혀있는 제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굳이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 선생님이었습니다.